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필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 외에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컨텐츠 현지화 플랫폼 레터웍스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 트위그팜의 백선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방금 제가 뭐 짧게 소개는 드렸는데 트위그팜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위그팜 대표 백선호입니다. 트위그팜은 2016년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컨텐츠 현지화를 쉽게 해주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인 레터웍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 현지화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번역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역도 그중에 일부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번역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지화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요. 번역이라고 하면은 그냥 직역에 대한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번역이라는 말을 좀 지향하고 있고 현지화라는 표현 자체는 단순히 번역을 넘어서서 그 현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컨텐츠를 조금 더 변형시켜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화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트위그팜이 아까 2016년에 만드셨다고 하셨나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번역, 현지화 서비스 이런 걸 쭉 해오셨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동안에 그럼 어떤 서비스가 쭉 진행되어 왔습니까? 트위그팜은 16년도에 창업한 이후에요. 사실 저희는 저 자체도 이제 개발자 출신의 그런 대표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좀 나름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계번역기도 만들었었고 그 기계번역기에 대한 인증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레터웍스 직전에 지콘 스튜디오라는 큰 뭐 번역 관련된 프로젝트를 운영해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사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도 해봤었고요. 근데 지콘이 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고객을 설득하는 데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컨텐츠 현지화는 솔루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레터웍스를 지난 11월 달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콘텐츠 현지화 플랫폼 레터웍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있다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대표님이 2016년에 창업을 하셨는데 개발자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왜 창업했는지가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일단 창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2016년 창업하기 직전에 다녔던 회사는 외국계 기업에 좀 다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한 5년 정도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팔에서 2년 반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해외에서 좀 일을 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창업 국가로서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엑시트하는 경우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이 창업의 세계에 뛰어들고 싶어가지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창업을 결정하고 한번 뛰어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정했던 아이템이 뭐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네, 제가 이스라엘이랑 네팔에 살았으면서 제가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은 현지 언어인 뭐 네팔어나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한 거기서 영어를 배우면서 조금은 외국어로 좀 하면서 컨텐츠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맛봤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전문 번역사이기도 하시고 전문 통역사이기도 하시니까 현재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자 처음서부터 이쪽 아이템으로 저희는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뭐 번역 통역, 뭐 현지화,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계 번역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 번역이라고 하면은 구글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구글 많이 쓰고 뭐 좀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 트위그팜의 어떤 기계적인 번역이라고 해야 될까?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다양한 번역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처음 구글 번역기랑 다른 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는 전문 분야별 번역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 분야 또는 특허의 특정 분야에 맞추어진 번역기를 만들어 가지고 좀 구글보다 더 정확한 기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거기에 따른 일부 결과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을 받기도 해서 좋은 성능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인정을 받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사실 전문 분야별 기계 번역기보다는 초개인화된 번역기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터웍스에 보면은 사용자들이 저희 안에서 현지화, 그러니까 번역을 진행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구글이나 팝하고 번역기에서는 사실 사용자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저희 플랫폼 내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사용자별로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바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자별로 또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번역기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범용 번역기들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IT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만약에 번역기에 물어본다면은 네. 뭐 IT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물어보는 용어가 뭐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이게 뭐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네. 걸로 많이 쓰겠죠.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뭐 같은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저의 상황이나 그동안의 뭐 맥락이나 이런 걸 보고 개인화시켜서 번역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화 기계 번역기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그 전 단계의 성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방금 예를 들어 주셨던 엑셀레이터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사용자들은 사실 어떤 용어를 번역하고 싶다는 것을 따로 정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뭐 변리사님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법률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용어들을 정리를 해 놓는데, 그 용어를 기반으로 일반 범용 번역기랑 같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번역기라는 거는 저희는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저희 레터웍스 내에 좀 적용되어져 있고요. 특정 용어들이 있다 싶으면 사실 그 용어로 또 참고해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 문장들이 더 쌓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또 기계 번역기의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출발인 번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 범용적인 어떤 번역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실게요. 저희는 뭐 아까 기계 번역기랑 비교를 하셨는데, 번역이라면 어느 순간서부터 구글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번역이라 하면은 그냥 전문 번역사가 어떤 문서를 갖다가 그 언어로 해주는 것이 다 번역인데, 앞단에는 기계 번역기만 좀 이렇게 사람들 선입견이만 생기게 됐는데, 저희는 뒷단에 그러니까 전문 번역사님들이 기계 번역킹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까지 저희 플랫폼 내에서 다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현지화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공급자가 있고, 네. 그 공급자 수요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누군가 요청을 하면 누군가 그게 응답을 해주고, 거기서 네. 거래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서 뭐 거래 수수료를 먹는다든지, 이게 이제 플랫폼의 일반적 정의인데, 네. 그럼 현지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번역 또는 현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제공해주는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솔직히 플랫폼과 솔루션이라는 명칭을 조금 혼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고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의 그 소비자는 컨텐츠를 현지화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공급자는 그 컨텐츠를 번역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번역 회사라든지 일반 번역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질수록 저희 안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아직 그 사이에서 수익 모델을 저희가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는 철저하게 컨텐츠를 현지화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 툴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요즘 뭐 워낙 그 OTT, 뭐 네. 영상 컨텐츠 네. 이런 부분들이 많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한국말로 했는데 그냥 소환을 외국에서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네. 자동으로 자기들끼리 팬들이 그냥 번역을 네. 해서 보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럴 거면은 내가 좀
자세하게 진짜 그들의 언어로 내가 번역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해서 번역본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레터웍스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R&D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 R&D 기관들이 SBS랑 그리고 콘텐츠 웨이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국이나 OTT 사업자들이 컨텐츠를 글로벌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현지화하는 비용을 낮추고자 과제가 만들어졌고 레터웍스가 바로 그 중심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OTT 사업자들 컨텐츠 현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툴은 그분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단순히 방송국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버 우리나라 컨텐츠가 워낙 경쟁력이 높으니까요. 그분들이 조금만 사실 현지화만 하더라도 그분들의 컨텐츠가 뭐 구독자가 몇만 수준에서 몇십만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걸 좀 도와드리고자 지금 다방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뭐 어떻게 보면 B2B라고 할 수 있는 회사 맞습니다. 그죠?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 컨텐츠를 어떻게든 현지화, 뭐 번역을 기반으로 한 현지화해서 뭔가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법인이 있을 거고 네. 또는 아까 같이 뭐 유튜버나 이런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여하튼 우리 플랫폼에 와서 일단 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와서 서비스 지금 하고 있나요? 작년 11월에 런칭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방송국에 있는 또는 유튜버 분들의 그런 이렇게 동영상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 수는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지난 뭐 한 달 전부터는 텍스트를 또 중심으로 문서화, 현지화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번역 회사에서 저희 거를 좀 쓰기 시작하는 건 POC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 사내 문서들이 다 외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영어나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그 문서를 좀 더 번역을 잘해서 관리하고 싶은 그런 또 글로벌 기업에서 저희 거를 또 좀 쓰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POC 단계를 넘어서고 이제 정식 계약 바로 직전 단계인데 그러니까 텍스트를 또 많이 쓰시는 분들 좀 많이 쓰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어에 대한 니즈, 번역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고 있고 그게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그동안에 번역 업체한테 맡기면은 비용이 엄청날 거니까 어떻게 좀 비용 대비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플랫폼이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뭐 보면 되는 건가요? 비용도 비용인데요. 저는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번역회사한테 그 번역을 맡기면은 사실 산출물로 최종 결과물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 뭐 원문 번역물은 문자쌍으로 돼 있다던가 그리고 뭐 다른 메타데이터를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들은 지금에서는 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왜냐면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번역회사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B, C, D라는 번역회사에 맡길 수도 있고요. 저희 플랫폼은 컨텐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내는 플랫폼이고요. 그분들의 데이터를 저희는 지켜주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플랫폼,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더 좋은 형태, 그러니까 그게 번역 중 하나가 되겠죠. 만드시고 그 이후에도 본인들이 번역하는 데 활용하시든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시든지 그건 그분들한테 저희는 좀 뭐 그쵸 권리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저희는 그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용으로 그리고 또한 저희가 판매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저희도 학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수익 모델 중 지금 가장 큰 그 매출액을 일으키는 곳은 사실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쪽에서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특정 고객들이 저희를 위한 기계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만 저희는 그분들의 데이터로 사실 기계원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뭐 고객들이 어쨌든 저희 플랫폼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 뭐 저희가 제공하는 어떻게 기계적인 번역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은 전문 번역하는 분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기계 번역 이후에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기관들이나 요즘에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다 잘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툴을 활용해 가지고 번역 마무리 짓고 네. 그다음 그 번역 마무리된 데이터로 그 다음번에 또 활용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따지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컨텐츠와 관련된 쪽도 굉장히 많기도 한데 네. 뭐 딥L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계 번역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저도 저희 기사를 몇 개 번역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쪽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디벨이랑 저희랑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포커스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벨 뭐 과거에 뭐 구글 번역기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문체에 대한 부분도 이해도가 높은데 아까 뭐 언급하셨던 나만의 용어들이라든지 내 분야에 맞는 문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게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 사용자 데이터가 큰 차이점인 거고 저희는 또 요즘 최신의 또 연구 트렌드가 텍스트만을 학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나 이미지, 비디오를 갖다가 동시에 학습용으로 쓰는 멀티모달 방식이 또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고 있고 네. 현재 협력하는 회사들, 저희 데이터 제공하는 곳들이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학습 데이터를 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인터뷰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아주 깊숙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 인터뷰를 보신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이 저희 트위거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만나서 기술적인 부분 좀 더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런 기계적인 번역 말고 흔히 말하는 이제 현지화라고 하면은 약간 아까 그 컨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실명을 저희가 거론하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경쟁사들이 이제 최근에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K 컨텐츠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막 뻗어 나가니까 지금은 뭐 수요가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 회사가 다 독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같이 시장을 키워가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우리 회사만의 큰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또 어떻습니까? 우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컨텐츠 상황이 뭐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업체들이랑 좀 다른 점이라 한다면은 저희는 툴에 조금 더 포커스 돼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뭔가 컨텐츠 현재를 맡기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와 다 돼 있는 것 같다 제공을 받는 거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은 저희는 그 툴적인 관점으로서 컨텐츠에 이제 번역하고 검수하고 그다음 관리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좀 움직여질 수가 있고요. 뭐 사용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맡기고 검수는 내가 하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 툴을 쓰면 굉장히 좀 편리해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번역기뿐만 아니라 검수기라는 것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수기가 언어 모델 기반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서 얼마나 이게 잘 되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없는 이런 그런 API 서비스, 기계 번역기랑 다른 신경망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고 적용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툴 안에서 컨텐츠 현지화가 진행되는데 저희는 또 관리에 대한 기능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프로젝트가 10시간 걸리던 일이 번역하는 한 3시간 걸리고 검사하는 데 3시간 걸리고 관리하는 데 4시간 걸리는데 저희는 관리하는 이 4시간을 거의 1시간 이내로 좀 줄여준다던가 번역하는 거는 한 3시간짜리를 갖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석해줘서 뭐 1시간을 더 줄여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사용자들이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현지화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그냥 단순하게 이어주는 매칭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자료가 전달되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만 받는 그렇죠.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네. 저희들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번역이라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를 온라인에서 내가 수요자인 내가 다 확인할 수 있고 네. 심지어 원한다면 내가 검수를 할 수도 있다. 네. 그죠? 근데 그런 관리가 다 온라인에서 다 한꺼번에 진행이 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물만 딱 받는 프로젝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도 확실히 높아집니다. 네.
지금은 생성 모델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초고도 언어들 모델을 많이 활용하면서 다방면으로 사실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플랫폼 내에서 네트워크스 내에서 현지화를 진행하면은 다 그것들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막 다 쌓이게 되는 상황인 거고 네네. 이것들을 활용해서 2차, 3차의 그런 뭐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도 만들 수도 있고 네.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의 활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봅니까? 저희는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요. 컨텐츠를 올리시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를 하시는 분들한테서 사용량만큼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용량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A4 용지 뭐 몇 페이지다 뭐 이런 유의 네, 자수로 텍스트 같은 건 자수로 되고 있고요. 네.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올리면은 하여튼 그 올린 분 곱하기 우리가 정해놓은 어떻게 요금에 따라서 네, 그냥 맞습니다. 자동 과금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면 올렸고 그거를 의뢰를 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번역을 해주거나 뭐 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또 다른 정산 아니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 전혀 받지 않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올리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작업자분을 초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작업자를 번역사이든 번역 회사이든 초대를 1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무제한으로 다 초대가 가능합니다. 네. 따로 과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텐츠가 빨리 좀 만들어지는 건 집중하고 있고 또 한쪽 면으로는 초대하신 분들이 번역사님들이 저희 툴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번역 일을 할 때 지금은 외산 툴도 비싼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스에서 내 개인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럼 또 그분들이 또 따로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돈을 내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를 많이 좀 확보하고 그러면은 번역사 또는 번역회사는 돈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 툴에서요. 네. 따로 이제 번역 그 의뢰인한테 돈을 받겠죠. 그러니까 번역 그 안에서 저희가 번역사한테 얼마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수수료 장사는 저희 안 할 생각이고요. 네. 아마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네. 돈이 주고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실제로 번역은 뭔가 이루어질 텐데 그 대가는 그 두 분이 알아서 그냥 그쵸. 거래가 일어나는 네. 거고 우리 플랫폼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 네. 우리 플랫폼에서는 그냥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의뢰가 되는 순간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네. 과금을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플랫폼의 용어를 갖다가 조금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우리 플랫폼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고객도 맞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객이 저 번역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 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번역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고객 데이터가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시드 데이터를 위해서 좀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수익률에 대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 회사들한테 맡기시는 것도 그냥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없지 않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인터뷰 보신 분들이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더 궁금한 거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직접 초대를 하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의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7년이 넘었어요. 회사가 네. 7년이 넘고 그동안에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요즘 투자 혹한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7년 된 회사니까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좀 성과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는 작년도 매출액 25억을 거두었고요. 올해도 지금 예정된 매출액은 4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저희 회사의 성과라고 보면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갖다가 연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데이터라면 학습 데이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연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스 서비스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이 세 가지 축이 회사 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0명 정도 4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탄탄한 회사로 좀 성장을 하였고요. 매출액의 많은 부분은 사실 학습 데이터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판매하는 쪽인가요? 구축해주는. 구축해주는 네, 쪽.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텍스트 분야의 학습 데이터는 좀 상당히 경쟁이 있게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기관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데이터도 더 인공지능에 맞추어서 좀 잘 만드는, 그리고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생산성이 높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은 그 정도 아마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그동안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2017년도에 선보 엔젤 파트너스로부터 약간 초기 투자 엑셀레이터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 2020년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그 다음 프리-A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작년도에 저희랑 협력하는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프리-A 투자 좀 받고 올해 초에 브릿지 A 투자를 또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출연했던 이유는 이제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투자 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분기 내에 시리즈 A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한 총 투자 금액이 25억이고 한 10억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나머지 부분에 관심 네.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가장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일단 뭐 매출도 지금 현재 올해는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브릿지 투자도 받으셨고, 그래서 올해의 3분기까지 9월까지 해서 지금 한 2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10억 정도는 이미 마무리가 거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팀 구성에 대해서 아까 대표님이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초반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핵심 멤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핵심 멤버는 처음 시작은 제 친동생이랑 같이 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게 됐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실질적으로 3개의 회사가 하나가 된 경우입니다. 2016년도에 유사한 시기에 창업했던 디자인 회사, 그리고 또 기술 창업을 했던 그 회사가 지난 한 3년 전에는 저희 트위그팜에 다 합류를 해가지고요. 어떤 한 회사는 인수하는 형태로 들어왔고, 다른 형태는 그냥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 3개의 그런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던 회사들이 하나로 회사가 돼가지고, 한번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멤버가 좀 핵심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저희는 5개 본부로 좀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장님들이 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뭐 아까 말씀하신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죠? 네, 저희 근데 올해 말까지 아마 더 커질 거고요. 정부 사업을 좀 하다 보면은 한 연말까지 좀 사업이 좀 커져가지고 계약직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 진행한 지 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이제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우리 트위그팜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대표님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트위그팜에 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미 한 10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15억 정도를 왜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트위그팜은 지난 7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성과를 거두면서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상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모의기평 준비라든지 다른 그 여타 준비들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를 받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가졌던 약점인 VC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고자 함입니다. VC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좀 더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투자 사이드 쪽에서요,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장을 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2025년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모의기평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특례 상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 대표님 따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쭉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뭐 아까 현지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우리 부분이 최근에 뭐 K 콘텐츠가 뭐 확대가 되면서 더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지금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